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를 기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여의도 입성을 위해서 여야의 레이스가 불을 뿜게 되는데요. 초반 판세는 여야가 텃밭에서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는 점입니다. 민심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유권자들이 애써 속내를 감추고 있는 걸까요? 스타트를 끄는 총선 레이스를 네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각 당 대표들이 일단 대부분 다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 최대 격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 대표부가 현충원부터 참배를 하고 네네.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서울로 동선을 잡았고 예. 뭐 더민주나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똑같이 동선을 잡았습니다. 예. 이번에 그 수도권이 압도적인 비중을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전체 253곳 중에서 122곳이 됐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시점에 아마 서울, 인천, 경기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의 50%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중요해졌고 특히 서울이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부터 이제 수도권 바람부터 불고 이제 지역도 각자 이렇게 챙기는 방향으로 가겠죠. 아니 그래서 정치 1번지라는 것이 결국에 이제 뭐 종로네 강남이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특히 또 야권 입장에서는 네. 결국에 새누리당의 수도권에서 네. 야권이 특히 지금 야권 연대 문제가 단일화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를 줘서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하게 되면 18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될 네.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더더욱 수도권에 신경을 써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황 소장님 옛날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텃밭에서 지금 대부분 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보면 옛날에 보면은 개표하고 나면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파랗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색깔이 좀 막 섞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9대 총선 때 영남 지역에서 지금 한나라당, 예. 새누리당 전신, 그때도 새누리당이었네요. 예. 그때 이 93%의 승률을 가졌고 네. 또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83%의 승률을 가졌는데 네. 이번에는 보면 뭐 16군데에서 이 영남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네. 또 호남에서는 더민주당이 뭐 9곳 정도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또 야권에는 그 야권 분열이 있는 효과가 또 있고요. 네. 영남에는 또 공천을 둘러싸고 현역 의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고 친박 비박 간의 어떤 싸움이 벌어진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과거처럼 누구라도 그냥 영호남에 좀 이렇게 그런 말로 빗자루라도 꼽아 놓으면 네. 영호남의 유권자들은 지역 감정에 의해서 그냥 찍어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네.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하라. 또 예. 공천 과정도 투명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 또 정치 혐오에 대한 것들이 확산된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선거 운동 기간 13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혹시 이게 지금 여론대로 막 이번에는 뒤섞여서 이렇게 막 여러 점을 찍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어차피 뭐 될 사람 몰아주자 하면서 몰빵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몰빵이라는 표현이 좀 심한가요?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더민주 입장에서는 예. 사표 방지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해 나갈 예. 것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제3당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외려 여야 간의 난타전보다는 제1야당과 제2야당의 난타전이 예.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18대 때 3,700만 정도의 총 유권자, 네. 그다음에 19대 때 4천만 명 정도인데 네. 이번 20대는 현재 지금 잠정 추정치로 보면 4,200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200만 명씩 유권자가 늘고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유권자가 늘고 있다라는 것은 예. 기성세대가 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선거 연령으로 들어오는 네. 수치가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20대, 19세부터 20대가 계속해서 선거 연령이 한 200만 명씩 4년마다 늘고 있다는 거는 예. 현실적으로 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 전체 그 지형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네. 그 덕을 살피지 못하고 가져오지 못하는 측면들. 네네. 이 측면에 있어서 제1야당과 제2야당의 난타전은 네네. 실질적으로
20대의 투표율을 또다시 저하시킬 수 있는 예. 그 악재가 될 수 있다. 네네. 양당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네. 지금 앞서 제가 이제 몰빵이라는 표현을 좀 잘못 썼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요. 아니요, 그거 네. 자주 쓰세요. 네. 표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볼 때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권역으로 접근하는 게 우선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원래 전통적인 지역에서 이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영남 호남이 대표적인데 그동안 지역 감정이라는 그 기본적인 구도 속에서 여야가 안정된 표밭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네네. 특히 새누리당이 많이 흔들립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구에서는 12곳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7곳. 텃밭을 하겠던 곳인데요. 예, 경북 2곳, 부산 2곳, 울산 1곳, 경남 4곳, 이곳은 거의 다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예. 이곳만 해도 16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고 이게 예. 그 투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남에서도 네네.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처음으로 두 당으로 갈라져서 예. 서로 양분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고 네. 이제 결국 수도권인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저는 그 지금은 새누리당이 유리합니다. 예. 새누리당이 유리한데 야당이 이게 분열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후보 단일화가 한 50여 곳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 완전히 네네. 야권 후보 한 명으로 단일화된 곳이 오늘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4곳이었습니다만 예, 예. 향후에 봤을 때 예. 1, 20곳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 부분적인 단일화도 또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예. 야권에서 조금 더 높은 승률을 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화 얘기 좀 더 다시 한번 뭐 자세히 한번 다뤄보긴 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전망을 좀 하세요? 야권 단일화 문제가? 지금 야권 단일화는 네네. 제가 볼 때 네. 지금 수도권에서 한 25군데 진행되고 있지 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부분이 예, 결국은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예. 또 둘이 합치면 될 만한 지역은 네네. 둘이 같이 떨어지는 것보다 둘이 그냥 여론조사해서 단일화해서 둘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사람의 심리죠. 예, 그래서 예. 국민의당 지도부가 어쩌거나 하는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네네. 야권 단일화는 일정한 정도는 될 것 같아 네네. 자발적으로. 예. 근데 야권 단일화를 둘러싸면서 이 외부인들이 예, 예. 낙선 운동을 하겠다, 뭐 안철수 노원병에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일종의 선거 방해 행위도 해당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어차피 당끼리 안 하겠다면 이 일정한 선을 벗어나서 네. 그걸 또 국민들에게 좀 무리하게 보이는 네. 부분을 행태를 하지 않으면서 네네. 지금 어차피 뭐 당대당은 물 건너 간 거고 자연스럽게 하는 방식이 낫겠죠. 예, 예. 예. 선거운동 근데 예, 그 야권 단일화 중에서 예.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이 야당 후보들을 다 합친 표가 네. 새누리당 후보보다 많은 지역, 네, 네, 네. 이 수도권의 122군데에서 현재는 한 16군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지역에서의 단일화가 의미가 있지 그렇죠. 제3후보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예, 거. 예. 그다음에 그 박영선 의원 지역이나 오늘 조사상으로 보면 네. 박영선 의원 지역이나 문희상 의원 지역은 3후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네, 네. 그런 지역에서는 아무런 그 단일화가 의미가 없는데 예. 정말 이 16군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되면은 되는데 그 네. 또한 네. 새누리당의 180석을 저지하는 데는 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결국에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한 제1야당으로 살찌우게 만드는 예. 그런 단일화이기 때문에 예, 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단일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선거운동이 좀 본격화되면서 홍보 동영상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새누리당 홍보 동영상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재밌는 영상이 좀 있어서 한번 준비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원유철도 뛰어라.
네. 지금 함께 지금 새누리당 그 홍보 동영상을 보셨는데 양 의원님 아주 재밌게 보시는데 지금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니 지금 저 화면을 찍을 때 네네.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찍고 나서 저 카피를 씌운 거잖아요. 예. 참 여당 또는 보수 세력의 저력을 한 번씩 보는 게 저 사람들은 분열을 하지 않아요. 네. 끝까지 그 분당이라거나 탈당 러시가 일어나거나 예. 하지 않아요. 거의 야당 정신적 분당이라느니 완전히 찢어질 것처럼 했었는데요. 그건 사실상 딴 당보다 심하죠. 네네. 여야 싸움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싸웠던 저들이 네. 저런 카피를 또 셀프 디스를 하면서 예. 내보내는 저 자신감, 네. 저 자신감 어디서 나올까요? 나는 구도에서 나온다고 봐요. 네. 선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 이슈와 인물과 예. 구도로 본다라면 예. 이슈와 인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물 건너갔고 예. 이제는 철저히 구도만 남았기 때문에 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예. 야권 연대,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찢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여권의 저 자신감이 네. 그대로 표출되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제 저런 측면을 보면 정말 그 보수 진영의 저력은 깜짝 놀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그 부러움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저런 어떤 부분들이요. 네. 이제 요즘 정치판에 보면 홍보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들이 정치판에 와가지고 예. 국민의 우민화를 갖다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벌어졌던 그 모습들, 공천을 앞두고 벌어졌던 모습들, 네. 특히 그 등록 기간을 넘긴 다음에 무공천으로 가는 부분들은요. 아무리 싸우더라도 대표직을 던지더라도 공천을 이쪽을 하든 저쪽을 하든 네. 했어야지요. 예. 아마 세계 이 정치사에 보기 드문 행동을 했는데요. 예. 저런 행동을 하고도 그것을 갖다가 약점이나 치부를 희화해가지고 패러디로 만들어서 저렇게 하는 부분은요. 예. 어떻게 보면 용감하거나 어떻게 보면 현대의 정치의 본질이 한마디로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국민을 위하는가라기보다는 네. 저런 식으로 일종의 이 쇼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네. 부분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사게 만드는 광고듯이 이 표를 갖다가 저렇게 광고 영상을 예. 통해서 사는 형태가 예. 이게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건가는 참 저는 우리가 좀 지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보고요 재밌다. 네. 참 어쨌든 표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거는 뭐 이렇게 평론가들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네네. 정치가 저런 수준으로 되는 것이 옳으냐. 자 저렇게 이 도장 들고 나르샤 한 것이 네네. 옳으냐. 네. 그건 아니죠. 네네. 그래서 그 뒷얘기로 김무성 대표가 저 영상을 처음에 반대를 했답니다. 네네. 네, 반대를 했는데도 조동훈 홍보본부장인가요? 그분이 네. 결국에 이 새누리당의 이번 파동의 아픈 모습을 예. 그 반성하는 차원에서 예. 그 코믹하게 만들어서 예. 반성의 뜻을 보이면서 예. 젊은 유권자들에게 예. 또 다른 걸로 접근한 방법 할 수 있다라고 예. 설득을 해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이제 승낙을 해서 네네. 한 명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결국에 그 개파 간의 갈등, 예. 싸운 건 잘못된 건데 예. 그 부분을 정말 그 홍보 전략으로 역이용하는 그런 그 여당의 홍보 전략가들이 네. 그 상당히 야당 쪽에서는 부러울 겁니다. 그런데요. 예. 저는 예. 그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치는 재미있다. 예. 새로운 그 시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지금 동영상도 두 가지를 결합한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인데 예. 음악도 그 띠띠빵빵 예. 그 혜연이 예. 노래하고 그다음에 그 활극 액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육룡이 나르시아 드라마를 그렇죠. 빌려와가 또 결합해가지고 네. 어떤 시청자에게 유권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인 거고 네. 무엇보다도 그 뒤에 그 슬로건도 백보드를 그동안 4번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랬죠. 두 번째 게 제일 유명한데 3월 초에 했던 거 네. 정신 차리라 한 방에 훅 간다. 네. 그게 제일 좋았고 지금은 뭐 뛰어라 이렇게 해서 뛰어라 새누리당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가가려는 모습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네. 지금 각 당이 고용을 하겠다고 한 걸 다 합치면 1,100만 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총선 공약을 예산으로 환산하면 250조가 넘습니다. 네.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요. 저런 식으로 우스꽝스러운 동영상으로 마치 연예인들이 스캔들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듯하게 하면서 용서받는 이런 모양으로 가면서요. 그러면 네. 본질은 어디 갔습니까? 총선의 본질은 뭡니까? 정당이 내세운 공약으로 국민들한테 심판받고 예. 했던 걸로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요. 이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환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거
것을 유권자들이 보면서 과연 진정성 있게 저분들이 화했을까? 저것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저 부분들이 정치적 의미나 네. 정치적 메시지로 이제 연결되려고 하면 네.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주 그 격렬한 계파 싸움에 있어서의 컨텐츠를 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미지화 시킨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함께 하는 모습들로 네네. 희화화시키고 재미거리로 승화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상황에서 또다시 지금처럼 어제 대구 상황처럼 그 친박과 그다음에 김무성의 그 충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나 예. 한다라면 예. 저 광고 못 틀죠. 네. 그리고 저 광고가 철저하게 이제는 네.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한 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 상황을 봉합해 나가고 선거 초반부터의 새로운 분위기로 일치단결의 흐름을 잡아갈 그 출발점으로서의 영상 동영상으로서는 아주 의미 있으나 예, 예. 그것도 저 동영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앞으로의 13일 동안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열은 예. 치명상을 입히는 네, 네. 그 영역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 대표적인 광고 아니냐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김무성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를 하겠다. 공천 잡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뜻으로 좀 해석이 되시나요? 현실적으로 7월에 전당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네. 1년 6개월 전 대선 후보는 그 빠져야 되니까 예. 그러면 6월 중순이 됩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6월 중순 이전에 그 전당대회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6월 중순 우리가 계속해서 조기 전대가 그 총선 직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김무성 대표 아주 중요한 발언 두 개를 저는 그 주목을 하는데요. 네. 뒷마무리를 잘하고 네. 라는 부분은요. 견 국회에 있어서 국회의장,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하게 정리를 하고 네. 가려고 하는 의도인가? 네, 네. 국회직에 아, 대한 예, 예.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그 당대표 권한을 가지고 네. 임명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예. 부분이고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정체성이 맞는 당을 선택하라. 네. 그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선언하라. 네. 할 거면. 네.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오는 거 환영한다. 예. 그러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네, 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대목 때문에 대권 출마 선언의 그 전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예. 많을 겁니다. 예, 예. 나의 현재 유일한 경쟁자는 오세훈도 김문수도 아닌 반기문이다. 네, 그럼 네. 반기문이 새누리당 들어올 것인지 확정해라. 네, 그리고 그 대권 후보에 도전할 것인지 선언해라. 네, 네. 그러나 나와 같이 당내 경선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부분들이 김무성 대표가 그 선제적으로 치고 나온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네, 네, 하는 네. 책임지는 모양새와 함께 예. 대권 도전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예. 그 친박들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를 먼저 선빵 날리고 그 빠져버리는 네. 이런 현상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몰빵 뭐라고 하시니 선빵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니 그 생각이 비슷합니다. 네, 결국에는 가깝게는 네. 이번 공천 파동에 있어서 네. 총선을 치르기가 어려운 이런 분위기. 예.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대권 행보에 대해서 예. 완전 국면 전환용인데 네. 그 전환되는 국면을 계속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라는 예. 그런 포석으로 네, 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표 사퇴를 미리서 내리면서 예, 예. 그 저는 네 번째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반기문 총리를 야당에도 못 가게 하고 네, 네, 네. 아니면 하려면은 여당에 들어와서 하시오. 그렇죠. 안 경쟁하고. 하려면 몰라도 네. 그러면서 이 반기문 총장을 갖다 끌어들였다는 네, 그런 네. 보석이 대권 행보로 보이는 거예요. 대권 행보로 해석이 된다 그러는데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친박에서는 어차피 뭐 그만둘 거 뻔한데 생색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당 대표로서 네.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데 네. 굳이 그 3월 30일 날 네, 네. 공개적인 관훈 토론을 하면서 네.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승패와 상관없이 아니 어떻게 모든 후보자가 그 힘든 공천 과정을 거쳐서 예, 예, 예. 이제 승리를 향해서 뛰어가야 하는데 예. 그런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네. 보고요. 그 다음에 대선 구도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김무성 대표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볼 때 총선이 끝나면은 네.
알아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예. 제가 볼 때는 친박 대 비박이라는 구도도 있지만은 예. 대권 후보에 따른 재편 기류가 더 강하게 바닥으로 깔릴 겁니다. 예, 예. 이번 총선도 바닥에는 그게 다 깔려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이 총선 이후는 더 강화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대선 후보로서의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건데 그럼 네. 그에 맞는 길을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우선 국면이 이제 전당대회 국면인데 그 국면은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네. 그 당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될 거다 네. 이렇게 봐야죠. 네. 어제 그 광화문 토론에서 그만둔다 한 거는 상향식 공천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엄청나게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혹시 그것을 물을까봐 누가 그럴까봐 미리 이제 그만둔다 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네. 본인이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마지막에 굉장한 무리수를 관철시켰는데 예, 예.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선 이후를 놓고 본인을 겨냥하는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까봐 네. 이제 미리 선수를 쳤는데 예, 예. 실제로 총선이 끝나고 마무리하고 간다 그러면 예. 이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네네. 당선된 사람이 5월 30일부터 이제 취임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이 자기 이 당선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떤 자기 경선이 7월 달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준비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네. 떠나겠다. 네네. 이런 걸로 비춰지는데요. 예. 이제 그 임기를 92, 3% 채운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조기에 여태까지 딱 이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의 대표 중에서 임기를 100% 다 채우고 떠난 사람이 있는지 제가 좀 묻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기문 그 부분은 네. 반기문 총장이 뭐 새누리당으로 오는 걸 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당신 올 자신이 있으면 대통령 출마한다고 말을 해라. 예, 예. 왜 말을 안 하면서 친박을 등 뒤에 업고 계속 그 여론조사에 나오고 하느냐. 네. 그 나온다고 하는 순간에 검증을 갖다가 하겠다. 우리 예, 비박에서 예. 예. 그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낙하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네, 네, 네. 그럼 밑에서 사격을 하겠다. 네, 네. 그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공격 받을 것에 대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사실상 이 발언 방기문 발언은요. 네네. 방금 뭐 그 한국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박을 향해서 경고거든요. 네, 네. 방기문 들어오면 네. 나랑 경선할 거야. 예. 너가 능력 있으면 데리고 와. 반기문 사무총장 자체를 친박계 쪽에서 좀 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친박계 너가 가만히 있으라 또는 네. 언제든지 데리고 와. 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그 친박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예. 여기가 결국에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 친박 대 비박의 전선을 네. 결국에는 반기문 대 김무성의 양강 구도로 구축하면서 전선을 형성해 버리는 거죠. 네, 네. 전환시키는 그런 예, 경우가 예. 있어.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선 후보 경쟁이지 네. 계파 간의 갈등이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그 상당히 그 묘수라 할까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스승인 YS한테 네, 상당히 네. 배운 건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저는 굳이 말꼬투리를 잡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그 반기문 씨가 네. 반기문 씨가 사무총장이요. 네. 당당하게 밝히라 그러는데 네.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원래 12월 31일까지인데 어떻게 예. 밝힙니까? 예, 예. 제가 볼 때 그 자체가 뭐 그렇게 성립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친박이 밀고 있다, 친박 차원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의견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에 분화가 일어날 것이고 네네. 전부 각계약진 상황에서 네. 그때 당시의 지지도와 국민 여론을 보면서 네. 재편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요. 네. 지난 그러니까 12년에 있었던 19대 이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네.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네, 네. 한 70% 이상은 공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불과 1년이 조금 지나서 새누리당 네. 이 당 대표 선거가 2014년 7월에 있었는데 네, 네. 김무성 대표가 그 중에 친박의 다수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네.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냥 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됐지요.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때도 내가 친박이라는 사람을 다 설득을 해유회를 했어. 예. 그렇게 내 편으로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그때보다도 2년이 더 지난 현 시점에서 예. 이번 총선에서 친박들이 6대4로 우세한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네. 또 당선된 사람을 내가 끌어들여서 하면 된다. 네. 나는 당신들이 내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 카드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쨌든 12월 달까지는 온다 소리 못 할 건데 예, 예. 그 전에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 네. 그리고 한다라는 순간에 검증하겠다고 하면서 네. 이렇게 출마할 생각을 하지 마라. 예. 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끝난 공천 얘기는 하지만은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새누리당 당원들에게는 평가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예. 이런 대표 없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자기 사람 갖다가 자기가 전략 공천하지 않은 대표 없었고 네. 특히 저는 눈여겨본 것이요. 네네. 비례대표 20여 명 중에 네.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 대표 한 명도 안 하고 그걸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처음부터 약속을 했고 네. 그 약속을 지켰다고 비공개에서 했던 걸로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네. 최고위원들도 말이 없는 게 나 대표지만 비례대표 한 명도 나 안 챙겼다. 네네. 다 어디서 했느냐라는 측면을 저는 새누리당 당원들이 알면서 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세를 떠나서 예. 그런 그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깨끗한 그런 측면, 그 재앙적 공천을 하지 않은 측면은 네.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 네. 새누리당 당원들이 평가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전략 공천은 없었지만 살생부 공천, 녹취 공천, 도장 공천은 있었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은 또 유권자들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서서 뭐 선거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친박과 비박 간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앞서서 보셨지만은 대구시당 사무실 들어갈 때도 김무성 대표가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쪽문으로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대구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대구를 좀 방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결국에는 아까 우리 그 현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구만 놓고 보면 네. 12개 지역구 중에 네. 야당 성향의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김부겸 홍일학 후보가 선전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뭐 1번이 아예 없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치고 네. 나머지 또 서너 군데에서 12군데 중에서 6, 7군데가 네. 이 기호 1번이 고전하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96년 15대 총선에서 네. 자민련으로 돌풍으로 네. 자민련이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민련이 대구에서 8석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네.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레임덕은요. 뭐 이 얘기 할 것도 말 것도 없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은 정말 신경 써야 될 대목이고 네.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우선 친박부터 나서서 네.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구의 민심을 잡는데 네.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일단 보입니다. 네. 만약에 대구가 지금 뭐 12군데 중에서 한 8곳이 왔다 갔다 이렇게 새누리당 후보들이 네. 어렵대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결과로 나타나 버린다면 네. 저기에 진박 마케팅 책임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존영 한수 책임자도 있고 네. 도장 나르시아 책임자도 있는데요. 예. 책임을 세 사람이 다 공멸하지 않겠습니까? 네. 둘이서 책임을 서로 전가하겠지만은요, 같이 네. 공멸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안 죽기 위해서 네. 저렇게 어색한 모습을 연출하면서요, 네. 정치가 참 비가 좋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저 이후에 이제 또 몇몇 분들은 대구 동아사에 가서 또 이제 그 법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 되게 어색하게 좀 만났었잖아요. 이거 없어요? 동영상? 동영상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지요. 네네. 지금 보면은 그 대구 동화사라는 그 절이 굉장히 큰 절이잖아요. 저기 안 갈 수 없는 그렇죠. 큰 행사인데 저기 보면은 탈당 무소속 의원들도 다 가 있고 어색하게 눈도 안 마주치고 악수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기서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근원이 보면은 의원 옆에 있고. 네네. 참 저게요. 네. 유승민 의원, 정종섭 의원, 또 유성글 의원이 후보들이죠. 경북고 57에 다 동기동창입니다. 네네. 그 중에 두 분은 같은 반이었대요. 네, 심지어요. 예. 네. 그런데 특히 이제 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교계에 상당히 끈끈한 그렇죠. 유대 관계가 있고 그렇죠. 또 지원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예. 있으면서 현재 이인선 후보하고 상당히 또 그 혼전을 네. 이렇게 또 앞서가는 혼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인데 빨리 이제 그 어떻게 봉합이 돼서 예. 최경환 의원을 중심으로 예. 이 대구 경북의 민심을 도로 잡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양 의원님 저 영상 보여달라고 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듣고. 저기 네. 유승민 의원이 뒷자리에 앉았어요. 네. 그다음에 앉았죠. 그 옆에 근원이 의원이 앉아 있어요. 네. 근원이 의원이라도 안 앉아 있으면 유승민 의원은 아무한테도 말할 데가 없어요. 네. 멍하게 앞으로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옆에 근원이 의원 앉아 있어서 네. 유승민 의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네. 현실적으로 저기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김부겸, 홍일학, 주호영, 권은희, 유성걸, 유승민 네. 이쪽이 지금 대구가 6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그 옆에 울산의 강길부, 그 양산의 조혜진, 그다음에 구미의 김태환 네. 이분들이 또 무소속으로 나가 있잖아요. 한 9개 정도가 지금
그 저쪽에서 무소속 판을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만 있으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만 있으면, 박근혜 네. 대통령의 지역만 있으면,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만 있으면 당선되던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힘을 못 쓰고 주저앉았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남은 2년은 그 사실상 깊은 램덕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램덕으로 빠졌을 때 새누리당을 누가 잡고 갈 것이냐. 알겠습니다. 김무성밖에 없다라는 김무성의 계산이 네, 네.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경사를 좀 놔두고 지금 대구 가서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짚어봤습니다. 사그라드는 듯 했던 야권 연대 불씨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총선 전국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당대당 연대 대신 지역구별로 야권 후보들 간의 전략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연대가 이루어질 경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연대 과정을 갖다가 지원을 거를 갖다가 약속을 드립니다. 더민주는 야권 연대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부터 야권 단일화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더민주 후보의 지지도가 낮은 지역구에서 일단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답보 상태인 단일화 논의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더민주는 이번 제안이 연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야권 연대 마지노선인 투표용지 인쇄일이 임박한 가운데 야권이 실효성 있는 연대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야권에서는 야권 연대 문제가 가장 좀 뜨거운 감자겠죠. 지금 보면은 뭐 가장 뭐랄까 야권 연대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그 대표를 향해서 좀 날선 정면으로 공격을 좀 했더라고요. 단일화 늦어지는 거는 안철수 대표의 아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맞받아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정치 도의에서 벗어난 모욕이다. 단일화 간절하면 더민주 후보부터 정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야권에서 네. 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새누리당을 대성을 시켜주면 네. 새누리당의 앞잡이다 네. 이런 어떤 논란 비슷하게 전개해 가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나름대로 비판할 때 적극적으로 해온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면요. 예. 절차적 민주주의도 저는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당 내부에 이견이 생겨서 네. 만약에 이렇게 단일화가 중요하고 또 총선 승리가 중요했다면 큰 양보를 해서라도 네.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야 됐겠지요. 네. 근데 그런 합의가 되지 않아서 깨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한번 보세요. 저렇게 싸워도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양보하고 이렇게 하지 이미 깨져서 나가서 다른 당에서 공천을 해서 후보가 출마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일부 그 제야 인사들이 이 모임에서 네. 전 부총리가 이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노원병에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라고까지 네.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거론하는 부분은요. 네. 그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를 뭐 촉구를 한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단일화가 뭐 안 하면 네. 이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네. 그러면 타당은 뭡니까? 그 국민의당이라고 지금 만들어져서 21석이 있는 그 네. 당은 존재감이 뭐가 됩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를 해야지 예. 무리하게 그런 어떤 이 민주적인 질서를 깨고요. 네. 막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뭐 더민주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목, 금, 토, 일 4일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네. 그 인쇄 용지가 그 인쇄 들어가기 전에 네. 투표 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에 정리되면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예. 참 저분에서 그 단일화가 정말 저분들한테 절박할까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예. 현실적으로 필패는 당연하고 얼마만큼 크게 지느냐 적게 지느냐의 싸움이 현재의 싸움인데 네.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빼고 라고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그때부터 완전 강경 모드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어제 문재인 대표가 당대당의 그 논의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걸림돌이고 안철수 대표의 지금 태도가 지금 문제다라고 예. 비판을 해버리고 네. 야권표를 갉아먹는다라는 표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절실하고 절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찾아가서 만나요. 네. 그죠?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정하게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공개적으로 하답하고 네. 하면서 실질적인 당대당 논의에 들어가고 네. 그리고 밑으로는 일정하게 아까 그 민 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 표가 많거나 합해서 박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20에서 30개의 지역구를 선정하고 네. 그 중에 몇 분되는 이 양보하고 네. 이는 그 과정들 즉 정치적 협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네, 네. 그리고 정치적 협상을 해야 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치고 나오면서 그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모욕을 주거나 그다음에 반발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는가? 네. 야권 패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기 은퇴하거나 그 당직 안 맡거나 대선 후보 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180씩 넘어갔을 때 의회 독재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더민주에서도 그렇고 국민의당에서도 이렇게 좀 영입 제안을 받았던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강진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후보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지고 악수도 하고 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제 복귀하는 것 움직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미 이제 아무리 개인적인 인연에 있어서 그렇죠. 그 상가에 들렸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이제 광주 들렸다가 결국에는 분당에 들렸다라고는 하지만은 네. 정치적으로 당연히 정치 재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더더구나 지금 어느 양당에서 지금 양쪽 야당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하필이면은 특정 정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쪽에 후보에 가서 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결국에 더불어민주당을 갖다가 그 속내가 지지 선언하는 게 아니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 거기에 본인이 정치 재개를 하면서 양야당 중에서 더불어 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기운 게 아니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장면에서 보면요. 국민의당 후보도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그 서로 지금 손학규 대표의 어떤 네네. 그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손학규 대표께서 좀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예. 자꾸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로 이 시점에서 나와서 하시려면 하시는 거고 네네. 아니면 또 어느 정당을 갖다가 하시려면 딱 하시는 거지. 예. 아니 일테면은 그 이상동 교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정운찬 총리 같은 경우 다 본인이 어찌됐건 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식으로 가면은 네. 그 리더십에 애매모호한 리더십은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런 측면에서 이쯤 되시면은 자꾸 해석만 하라고 예. 국민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본인 입장을. 당시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선거사무소에 가가지고 저렇게 악수를 하거나 하는 건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경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하다 이런 입장도 일견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 원래 공식적으로 본인이 정계 은퇴를 했다. 네. 그리고 전남 강진에 칩거를 하고 있다. 네. 이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이번에 무엇보다도 그 임종성 후보 상을 당했으니까 예, 예. 조문을 왔다. 네, 네. 그리고 그 오는 길에 그 정치는 개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손학규계라 그래서 예. 가까운 분들 그 마침 선거 운동이 벌어지니까 네, 네. 그 이제 수원 갑의 이찬열, 네. 그다음에 분당 을의 그 김병우 네. 이분들이 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죠. 임종성 후보까지도. 네, 네. 그래서 들렀다는 것이고 네, 본인은 그날 바로 강진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네,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정치인 행위는 말하지 않는 것도 정치 행위고 네, 네. 특히 이 동서는 더더욱이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계 은퇴를 자꾸 앞세우면서 이런 카메라를 몰고 가면서 이런 행위라기보다는 이런 움직임을 상황이 보이는 건데.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 야당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향후 입지를 찾는 것이 정치인의 네. 기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네. 특히 대선 주자의 반열에 있는 분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네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